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이제 우리가 교과 중에서 우리가 시점 문제로 이제 가겠습니다. 이 교과 이제 교재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독서부터 우리가 갑니다. 네, 그 독서부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는데, 물론 이제 독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따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오늘 이제 프린트 준 것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교재는 33쪽입니다. 그걸 펼치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먼저 프린트를 한번 이제 봅시다. 그죠? 프린트를 한번 보면은 자, 우리 여러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 중에서 우리 독서하면은 이제 뭐 하는 게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한 장짜리 준 거 있죠? 여러분 뭐 전에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한 장짜리 준 것을 한번 펼쳐 봅시다. 그죠? 자, 요걸 같이 한번 전체로 훑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자. 훑어읽기를 이제 합시다. 처음 시작이니까. 그랬죠? 자, 우리가 교과 중에서 그랬죠. 독서다 이 말입니다. 독서다. 그러면 독서는 전체적인 어떤 뭐니까 그 구조가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이제 먼저 머릿속에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교과라는 이 독서 안에는 내용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용 체계 자체가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어떻습니까? 이 교과라는 과목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격이 있고 목표가 있고 내용 체계가 있고 교수 방법이 있고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5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성격이나 목적은 이제 거의 뭐 같으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빼고 우리는 내용 체계하고 그다음 내용 체계 안에 이제 우리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수학습 방법이 있고 평가 영역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그런 5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라는 것은 이 5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집중적으로 이제 여기를 이제 배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을 이제 배우는데 이 내용 체계 안에는 또 우리가 뭐 하는 게 세 가지고 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바로 뭐가 있다? 지식이 있고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하는 거야? 실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 그럼 요것은 대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선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선조적으로. 그러니까 요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 다음에 바로 이 지식이 이제 뭐냐 활용할 수 있는 걸 기능이라 그러죠. 그죠? 이 지식을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나중에 2차를 할 때 학습 목표를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수요일날 이제 어제 했듯이 교수 학습 목표가 있죠. 그죠? 그 시간. 그러면 교수 학습 목표는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냐면 3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3개.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교수 학습 목표 같은 것은 3개 지식 목표가 있고 기능 목표가 있고 태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걸 이제 딱 외워놔야 나중에 우리가 뭐다 2차를 이제 그 수업 지도안을 짤 때 이게 이제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식은 뭐든지 뭐로 끝말인지 그러니까 항상 이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다 뭐다? 우리 말은 전부 끝에 이제 중심이 있죠. 그렇지. 그리고 끝말을 잘 외워둬야 됩니다. 그게 일종의 담화 표지입니다. 그죠? 보통 이제 독서할 때는 작문을 할 때는 담화 표지가 앞에 오지만은 우리가 글의 중심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서술에 있거든. 그렇죠? 우리 말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식은 바로 뭐예요? 안다. 이해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지식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뭘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아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독서의 특성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바로 뭐 지식에 있는 뭘 안다? 독서의 특성을 안다 이 말이겠죠. 글의 특성을 성격을 안다. 글의 특성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그래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에 과정과 독서의 과정과 방법을 안다. 독서의 맥락을 안다. 독서의 역사적 가치를 안다. 그렇지? 그 다음 독서 매체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6개 형태가 되어 있는 지식을 이제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우리는 뭘 한다? 그걸 어떤 기능이라는 거는 뭐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이 기능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능. 그러니까 이 지식을 실제로 우리 작품에 바로 뭐하는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은 용도니까. 그렇죠. 쓸 수 있다. 이 말. 쓸 수 있다. 그럼 이 지식을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써먹을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써먹을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이 기능 파트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 기능이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핵심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이 기능이 이제 독서는 우리는 많은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식에서 봐서 알겠지만은 바로 뭐다? 독서의 특성은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사고 과정이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고 과정. 사고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 사고 과정. 그러면 사고를 쭉 형성하는 과정이 바로 독서다 이 말입니다. 독서. 물론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은 사고가 같습니다. 그 두 개가 키입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이 기능이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구성주의가 되면서 모든 것이 바로 뭐야? 과정과 바로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한다 이 말입니다. 과정과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학습은 뭐야? 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과정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단계별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방에 뭐들 공부하려 하지 말고 그렇지. 끊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끊어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이제 뭐든지 한 방에 하고 싶지만은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한 방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탁탁 끊어서 이제 공부를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말이면 이제 우리가 바로 뭐야? 읽기 전 과정. 이걸 이제 우리는 독서 준비 단계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독서 준비다. 그 다음에 읽기 중 과정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중 과정이 실제로 사고 과정이 되는 겁니다. 사고 과정. 그렇죠. 사고 과정.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사실적 이제 이해에서 어디까지? 창조적 이해까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프린트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읽기 전, 읽기 중에 있으면 읽기 후가 있겠죠. 이 후를 이제 여기서는 바로 용어로 해놨어요. 바로 조정, 성찰, 이렇게 점검, 성찰, 이런 말로 써놨단 말이에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는 독서는 이렇게 세 가지 과정, 크게 보면은 세 가지 과정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이 되겠죠. 실제로 이제 독서는 사실적 이해부터 창조적 이해까지 가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많은 거예요. 대부분의 기본 독서는 우리가 사실적 이해, 그 다음에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이 셋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근데 감상적 이해는 문학에서 해당하는 거, 창조적 이해는 우리 문제 해결을 할 때 많이, 여기는 많이 실제로 우리 가장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그렇죠. 요것이 이제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다? 우리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단계별로 많은 거예요. 그러면 원리 안에는 뭐가 작용한다 그랬어요? 원리 안에는 또 뭐가 있다? 이 원리 안에는 기능이 있고, 그러면 각 단계별로 수행할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략. 요것이 이제 우리는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요걸 잘 기억을 알아야 됩니다. 요거하고 요것을. 그치? 이걸 이제 시험은 요것을 이제 우리는 답을 쓸 때 요걸 주로 쓰는 겁니다. 이걸 주로 써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이제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약하기 전략을 쓰면은, 그렇지. 그거는 단계별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질문하고 예측하는 전략을 쓰면은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기능, 원리는 전부 과정, 단계별로 그것이 이제 수행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나누어서,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가 SQ3R이라는 전략을 쓰면은, 그렇잖아요. 그 방법이란 말이 전략입니다. 알겠죠? 방법. 문제 해결 방법이 내나 전략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방법이라면 간단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 개별적인 하나의 어떤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략이라는 말을 붙으면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전략이라 그런다 이 말. 그렇지? 그러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바로 방법을 우리는 전략이라는. 그러면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그렇죠?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최적의 방법을 끌어내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전략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인생을 살아갈 때도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최적의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략적으로. 그래야만 이제 이것을 단기간에 어떻게 우리가 효율성으로 이제 달성하고 있냐.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틀밖에 지금 많은 게,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안 됐지만은 행보가 보는 거 있잖아.
뭐 너무나 이제 옛날하고 그렇지. 이제 감옥에 있는 그렇지. 이 여자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지금 이제 가지만은 참 감옥 갈만 했구나.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그걸 이제 느끼잖아요. 이게 뭐 이제 인사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진행 속도라든지 전체를 물론 그걸 반면교사로 삼았겠지만은 그렇잖아요. 너무나 진짜 뭐나 준비했던 차이라든지 물론 또 이런 큰 사건을 겪었으니까 또 끄면서 또 더 잘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은 그게 아주 참 뭐야 건강한 이제 진짜 뭐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입니다. 전략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책을 볼 때 기능이냐 방법이냐 이런 말이 나오면은 뭐 단계냐 과정이냐 이런 말이 나오면은 꼭 명심해서 잘 표시를 해두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 내용을 답은 전부 요겁니다. 알겠죠? 요 두 개 단어 속에 답이 다 있단 말입니다. 답 쓰는 게. 알겠죠? 요 답 쓰는 게. 그러면 요걸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과정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선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마는 거예요. 점검 조정. 그랬잖아. 성찰. 그러니까 이 점검 조정은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면 제일 끝에 이루어지지만 중간에도 계속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어제 이제 질문하게 하면서도 했죠. 그랬잖아. 그러면 질문하는 읽기 중간 단계에서도 계속 자기 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잘 읽고 있는지, 태도는 잘하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계속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뭐 기록이니까 이렇게 선조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마지막에 있는 뭐 하는 거야? 점검 조정, 성찰 단계는 이 중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요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내용을 이렇게 이제 이거는 내용 인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이제 잘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업 설계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 수업 설계가 바로 교수학습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아주 다양한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교수법, 독서적으로 뭐 DRT, DRT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 이제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 책에 그런 거 선생님도 싹 다 빼뿌리고 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우리 교육부에서 기본적인 우리가 교수법을 정립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 개론서를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필요 없습니다. 근데 고려 더 복잡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해야 될 것은 바로 직접 교수법.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현시적 교수, 직접 교수법이 조금 변형된 게 현시적 교수법이.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직접 교수법입니다. 그렇죠. 직접 교수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하는 게 이제 비교 대조.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토의 토론 학습입니다. 그렇죠. 토의 토론 학습. 그런 설계도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교수법이 가장 기본에 다른 교수법이 같이 섞인다. 알겠어요? 그 직접 교수법이라는 설계도 안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직접 교수법을 완벽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워크숍 그렇잖아. 독서법. 그렇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이제 우리 독서 방법이지만은 교수법에 이제 독서 방법에서 교수법이라는 게 SQL, KWR 같은 거. 그렇잖아요. 요런 전문 용어를 여기서 이제 기억을 좀 해둡니다. 그렇잖아. 물론 반응 중심의 읽기. 반응 중심의 읽기는 문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문학은 작품을 읽고 나면 반응이 뭐 독자마다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출제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둡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 내용 체계 중에 어디에 초점을 두겠다? 여기에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식을 익히는데 실제로는 기능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쪽에 되었는 독서의 활용이라든지 지식 파트 중에서 독서의 어떤 역사적 가치나 활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체에 대해서는 기능할 때 요새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 기능에 보면 매체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이런 게 있거든. 그렇잖아요. 비판적 수용. 그때 이제 매체는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매체는 우리가 독서뿐만 아니라 장문도 그렇죠. 화법도 똑같으니까 그걸 같이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지식 파트 안에 있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식 파트 안에 있는 게 6개입니다. 그렇죠? 지식 안에 뭐였다? 특성.
독서의 특성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글의 특성. 우린 글을 읽는 거죠. 그렇잖아요. 글을 읽는 거니까. 독서한다는 거는 이제 뭐 글을 읽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독서의 과정과 그 다음에 방법이 있다는 거지. 요게 제일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독서의 과정과 방법이 제일 이제 키가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과 방법이 그대로 많은 거예요. 기능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기능. 기능. 그러면 독서의 과정과 방법은 이제 그 기능으로 그대로 이제 할 겁니다. 책에도 이제 우리 기출 문제가 여기 수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기능할 때 그 기출은 이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단지 지금은 지식 공부니까 기본 핵심 내용만 한다? 외운다. 이런 생각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외운다. 그것이 이제 기출로 문제를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만 유형만 이제 보세요. 그것만 이제 보면. 그러니까 뭐를 외운다? 지식 받으니까 가장 기본 지식, 중요한 지식이 뭐냐를 이제 확인하는 그것을 이제 기억. 거기 이제 요즘 말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키워드. 키워드를 정확하게 익힌다. 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독서 맥락이 되겠죠. 맥락. 그렇잖아. 그 다음에 독서 역사와 가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매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체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체 언어. 그러니까 매체 언어는 우리가 작문이든 화법이든 같이 이제 통용돼서 똑같으니까. 그때 이제 한번 매체만 한번 해보면 나중에 작문이나 많은 게 우리가 화법할 때 안 해도 되니까 같이 이제 하겠습니다. 그 형태 자체는. 그렇게 이제 우리 연관을 지으면서 우리가 하도록 하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프린터, 이제 해설 프린터 이제 두꺼운 걸 한번 봅시다. 자, 독서의 특성입니다. 우리 33쪽에 있는 우리가 이제 교재는 34쪽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태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독서의 기본적인 이제 형태를 보면은 특성하면 이제 머릿속에 자, 거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프린터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독서의 특성이라는 거 핵심 키워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핵심 키워드 이랬으니까 여러분 독서의 특성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바로 뭡니까? 우리는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뭡니까? 의미 구성한다. 의미 구성 행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있는 것처럼 문제 해결 행위, 의사소통 행위,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것은 이제 우리가 바로 말하는 게 해설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취 요소에서 보면은 이 전체를 우리는 보면은 많은 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바로 많은 게, 그 이제 2012 성취 요소를 이제 보세요. 여기 성취 요소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바로 뭐다? 우리는 바로 이제 학습 목표가 됩니다. 그치? 학습 목표다. 근데 우리가 독서의 특성에 대한 성취 요소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기도 보면 기출에서는 거의 없어요. 문제가. 근데 다른 거와 응용해서 나올 수는 있어도 요 영역이 독자적으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그러면 이제 셋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의미 구성이다. 그러면 의미 구성이 이제 독서의 개념입니다. 있잖아. 독서의 가장 기본은 의미 구성 행위예요. 글을 읽는다는 것은 의미를 구성하는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 잠깐 이야기를 했죠. 형식주의든 인지주의든 구성주의든 이제 사회 구성주의든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인지 구성주의, 사회 구성, 형식들 전부 다 많은 게 독서의 기본은 많은 거야. 의미 구성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의미 구성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의미 구성한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형식주의는 바로 뭐야? 글 속에 있는 내용에 있는 것을 그냥 찾는 겁니다.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뭐 인지 구성주의는 바로 뭐하나? 독자가 개인이죠. 그죠? 인지 구성주의는 개인에 초점을 두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인지 능력.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배경 지식이겠죠. 그죠? 배경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바로 의미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뭐야? 독서라고 합니다. 알겠죠? 독서. 그러면 독서라는 개념을 말하기 전에 이제 의미 구성해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글자의 사전적 의미를 그냥 파악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해독이라고 했죠. 글자 뜻하는 걸 해독이라고 그랬죠. 해독. 그 다음 그 해독만 가지고는 독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독해인데, 그지? 독해가 기본. 그럼 독해는 바로 뭐가 들어간다? 글자에다가 바로 많은 거야.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이 들어가는 걸 우리는 독해라고 합니다. 그치? 독해. 그러면 그 독해만 해서 그대로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 그대로 그래서 파악된 걸 그대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뭐에 맞게끔
맥락에 맞게끔, 상황 맥락에 맞게끔 그것을 전달. 내가 파악한 것을, 파악은 이렇게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파악한 내용을 전달할 때는 뭐 하는 거야? 다르겠죠. 목적에 따라서, 독자에 따라서, 매체에 따라서, 그렇지? 시공간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독해한 내용을 다르게 전달한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독서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독해를 하고 독서를 할 때 기준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글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글 자체에 이제 있어요. 글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성행위라는 것은 바로 뭐 하는 거야? 독창적인 해석입니다. 그치? 창조적 해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제 책 교재 33쪽에 제일 끝에 그거 보면 있죠. 그러나 다양하고 능동적 이해와 해석은 언제나 뭐에 있어야 된다? 글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치? 글.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구성한다는 말은 많은 게 다양하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뭐냐? 다양한 해석, 능동적 해석은 전부 의미 구성행위입니다. 의미 구성행위. 그 말은 의미 구성행위가 들어가려면 바로 뭐하는 게 독자의 배경, 글 플러스, 글을 기준으로 하고 플러스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 그랬잖아요. 독자 요인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전달하고 다른 표현하고 할 때는 바로 여러 가지 맥락이 작용한다는 거죠. 상황 맥락이. 그래서 항상 이 상황 맥락을 이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상황 맥락에 맞게끔 우리는 자기가 파악한 내용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바로 창조적, 능동적 독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맥락에 맞게끔 의미 구성하는 걸 창조적, 능동적 독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능동적 독자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게 소위 말해서 상황 맥락에 맞게끔 독서의 의미를 구성하는 걸 뭐라 그래요? 능동적 독자란다. 그런데 기본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 텍스트. 그렇죠. 우리가 시험 칠 때도 항상 제시문. 제시문의 제일 상황에 맞게끔. 제시문에 벗어나면은 우리는 바로 오독이 된다. 그걸 이제 우리는, 그래 이제 우리가 특성 중에 뭐를 해치는 거다? 통일성을 해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글의 특성은 우리가 통일성과 응집성과 강조성과 완결성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의미를 구성하되 글에 벗어나면 안 된다. 글 내용에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건 통일성을 해치면 안 돼. 그건 자의적이다. 그렇지. 그건 창의적이 아니단 말이야. 오독이다. 이 말이야. 그걸 이제 기억을 해둡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핵심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이 독서의 특성에서는 의미 구성한다. 의미 구성하면은 이제 해독이, 문자 해독을 하는 게 아니고 독해하는 거다. 독해를 떠나서 이제 독서하는 거, 독서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서한다는 자체는 독자의 그런 지식을 활용하는 거다. 상황 맥락을 고려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창조적, 능동적 읽기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쓰면 되죠. 근데 이제 창조적, 능동 읽기를 권장하되 글에 관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글에 기반을 둬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독을 하면은 안 된다. 그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이제 유행이 우리 저작년에 나왔던 김춘수의 꽃을 잘못 감상한 거지. 이건 오독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오독.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작가가 많은 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 빗나갔다는 거지. 그 다음 글의 그러한 구조상 보면은 그 꽃은 의미는 그랬잖아. 긍정으로 쓰인 건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다. 그러니까 그건 오독이다. 그건 능동적, 창조적 독서가 아니고 감상이 아니고 그죠. 그럼 독서는 우리가 감상적 이야기했죠. 그건 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주관적 오버했다. 말은 오독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학생한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론 모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그 패턴만, 그렇게 이제 보는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런 설명을 우리는 기출해서 문학에서는 그렇게 내는 거고, 그랬잖아요. 문학은 대부분 많죠. 오독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감상적은 주관적으로, 그랬잖아요. 해석을 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많단 말이야. 그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많은 게 뭐가 안 됩니까? 쉽게 말해서. 독서의 특성인 세 번째 특성이 뭐가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소통.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감상 방법하고 너무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이질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의사소통 행위는 나중에 이제 저 뒤에 심화 과정에 보면은 독서의 특성에 보면 지식 창출 행위다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지식 창출행위다. 그게 이제 여러분 다시 이제 오늘 프린트 준 걸 보세요. 거기 보면은 바로 성취요서에 보면 한번 볼까요? 몇 년도 겁니까? 몇 년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2015 과정을 한번 보세요. 2015 과정에 그 다음 페이지 3쪽이 이제 프린터. 2015 성취요서의 심화 독서에 보면은 바로 갈로를 해놨죠. 무슨 행위입니까? 바로 독서의 특성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중학교 이 책에서 독서의 특성은 3개였죠. 뭡니까? 의미 구성행위, 문제 해결행위, 의사소통행위지, 그치? 그걸 이제 심화시켜서 의사소통행위를 조금 심화시켜서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바로 많은 거야. 1번에 바로 많은 거야. 2015에서 사회적 소통 및 지식 창출 행위입니다. 알겠죠? 그게 여러분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모르겠으면 이걸 이 책을 보세요. 2015 많은 거야. 독서 펼쳐 보세요. 그렇죠. 좀 그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심화 독서에 보면은 여러분 바로 뭐가 있습니까? 심화 독서에 보면은 독서의 이제 그런 원리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심화 과정입니다. 독서에서 독서의 이제 원리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형태들이 보면 독서에 이제 그랬지. 그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많은 게 사회적 소통의 지식 창출 행위다.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식 창출 행위다. 이걸 이제 머릿속에 좀 이제 그려둡니다. 그렇잖아요. 사회적 소통 및 바로 많은 게 지식 창출 행위다는 걸 이제 머릿속에 좀 알아둡니다. 그렇잖아요. 독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서.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두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이제 쉽겠죠. 그 형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자 이 말이야. 읽기가 이제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조금 이제 알아두고 그렇잖아요. 독서에 이제 우리가 형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독서 자체는 바로 사회적 소통 및 지식 창출 행위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한다. 그게 바로 사회에 많은 거야. 의사소통 행위다. 같은 내용입니다. 의사소통 행위다. 이 말이에요. 의사소통 행위다. 그걸 머릿속에 이제 조금 알아두면은 좀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가 좀 쉽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 이제 그걸 조금 이해를 해 둡니다. 머릿속에 이제 그걸 좀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보면 나머지 이제 중에서는 그랬잖아요. 나머지 중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걸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봐 나갑니다.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자, 다시 이제 이쪽을 한번 봅시다. 그랬죠. 이쪽을 이제 프린트 이쪽을 보면은 성취 기준표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성취 기준표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를 의미하는 뭐다? 구성하는 뭐가 됩니까? 사고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고 과정. 이 사고 과정이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글 읽기 기능에서 글을 읽어간다는 것은 사고 형성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사고 과정이다. 그래서 사고 과정으로서의 독서의 특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그 사고 과정이나 의미 구성이 곧 사고 과정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로? 고등사고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겁니다. 고등사고로. 그러니까 사실적 사고에서 추론적 사고에서 비판적 사고로 감상적 사고로 그 다음에 창조적 사고로 점점 구성을 해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나간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쭉 있죠. 그러면은 이때 사고 과정이라는 건 의미 구성 행위니까 뭐를 이제 동원한다 그랬어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독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그렇잖아요. 경험과 지식 가치관이나 신념 이게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 똑같은 대상을 보는데도 그렇잖아.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서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서 가치관과 신념은 주로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 입장이 같은 대상을 보는데도 바로 우리가 지금 문제 봅시다. 그렇죠? 자, 이제 문 대통령을 한 사람은 같은 대상인데 한 사람은 열렬하게 지지하고 그렇지. 한 사람은 바로 많은 거야. 열렬하게 비토를 놓고 반대한다. 그게 바로 뭐의 차이입니까? 바로 가치관과 신념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아니고, 그렇지? 내 가치관과 신념에 안 맞으니까 한 사람은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는 거고, 한 사람은 적극적인 반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이제 경험에 따라서 또 많은 게 다를 수 있겠죠. 저 인간하고는 옛날에 내가 인연이 안 좋았어.
그랬잖아. 내한테 저 당한 사람.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학교 시절에 뭐 오늘 신문에 보니 그게 있대. 문재인 씨가 했는 이제 경남고등학교 이제 나왔는데 옛날에는 많은 거야. 그죠? 저 전에 박근혜하고 나왔을 때는 그 동창들이 지지를 많이 안 해줬다 이 말입니다. 뭐 왜 그러냐 이러니까 뭐 그때는 이제 또 뭐야 뭐 김무성도 있고 뭐 경남고등학교는 여당도 있고 이러니까 뭐 전통 여당 거기니까 그다음에 옛날에 많은 거야 노무현 정권 시대 민정수석하고 그랬죠 비서실장 할 때 뭐 그 학교 동문들이나 이런 사람 좀 안 챙겨줬다는 거죠. 그 서운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좀 이제 그때 좀 처음에 이제 권력 들어갔으니까 우리 또 뭐 덕 좀 보고 하려고 했겠죠. 그렇잖아요. 뭐 민원도 좀 넣고 했겠죠. 그러니까 안 들어줬으니까 이제 뭐 하나 서운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아까 여기 보면은 개인적 경험이죠. 그래서 별로 낮게 안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하는 거야. 진보냐? 그렇죠. 보수냐? 이것은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청탁을 했는데 좀 봐달라 했는데 부탁했는데 얘가 야박하게 그렇잖아. 안 들어줬다. 참 서운했다. 그래서 싫다. 이런 거는 이제 경험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경험. 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그 사람에 대한 뭐가 달라져? 평가가 해석이 달라졌잖아요. 그지? 그걸 이제 독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바로 뭐야? 의미를 구성하는 고등사고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2011 심화의 독서 원리를, 독서의 본질을 보면은, 독해의 원리, 과정, 방법.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야? 독해 원리, 과정,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나타난 게 우리가 말하는 지식에서 세 번째 단원입니다. 독서의 과정과 방법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독서의 원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말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 그렇죠. 3단계 그리고 아까 읽기 전, 중, 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 글과 독자의 배경지시 상호작용은 역동적 사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구성은 뭐 하는 거야? 사고 과정은 사고 과정인데 뭐다? 역동적 사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뭐야? 독자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많아. 글과 독자의 대화다 이 말입니다. 글과 독자의 이것을 이제 상호 역동적이다. 주고받으니까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그게 이제 보세요. 예측하기.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원리. 그렇잖아요. 원리. 그렇잖아요. 원리, 방법 이런 거예요. 예측하기, 질문 만들기, 중심 내용 파악과 예측하기, 질문 만들기 이거는 바로 뭐 읽기 전이죠. 그렇죠? 하는 뭐 하는 거예요? 방법들입니다. 전략들이고 물론 질문 만들기, 예측 만들기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기 중에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중심 내용 파악하기, 의도 추론하기, 내용 타당성 비판하기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읽기 중에 주로 일어나는 거죠. 읽기 중에 물론 그 다음 또 다른 것도 뭐 있죠. 예측하기나 질문하기는 바로 뭐예요? 전체 중심 내용 파악하기는 읽은 후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꼭 어느 한 단계만 이루어지지 않아 선조적으로 돼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독자는 뭐를 우리는 잘 알아요. 독서 방법은 뭐의 기준이 이제 전제 조건입니까? 목적, 글의 특성, 독서 상황. 이때 독서 상황은 주로 시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배경. 그렇죠? 시간이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게 따라서 뭐냐? 적절한 독서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독서 방법이 훑어읽기를 할 것인지, 정독을 할 것인지, 통독을 할 것인지, 묵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식 파트에서는 독서의 특성, 글의 특성, 그 다음에 독서 과정과 방법. 그렇죠. 요 세 파트를 잘 기억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머릿속에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이제 주로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거는 전체로 의미 구성입니다. 그렇죠. 의미 구성에 초점을 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바로 국어 2에서는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의 독서의 특성을 이해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행위로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제 해결 행위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글을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하면서 끝없이 자기에게 닥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걸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글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는 게 문제 해결한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또 무슨 사고 과정입니다. 그 밑에 있죠. 뭐예요? 인지적 사고 과정입니다. 인지적.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가는 거지. 그렇죠. 모르는 걸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글을 읽으면서 닥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니까 해결책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인지적 사고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또 보면은, 뒷페이지 보면은 그랬잖아요. 2015로 가면은 똑같습니다. 읽기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읽기를 할 때는 뭐를 중점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글과 독자라 그랬죠.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2015가 되면은 모든 행위를 어디로 쪽으로 몰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독서든 작문이든 화법이든 전부 문제 해결 행위로 중심으로 답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행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로 하나로 이제 거의 2015 되면은 모든 특성을 몰아갑니다. 몰아간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일단은 글을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답을 잘 쓰려면, 문제를 잘 풀려면 제시문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제시문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어제 그렇잖아요. 오전에 이제 어제 5월 달에는 기출이 끝나고 나면 6월 달에는 제시문을 분석하는 훈련을 이제 세미로 좀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7, 8월 때 가면 수요일 날은 통째로 하는 거예요. 그거에서는 실제로 분석하는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일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목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쌤 모의고사로 가고, 이때는 실제 예문을 가지고 분석하는 훈련을, 그때는 완전히 이제 실전 훈련으로 이제 갑니다. 그때 진짜 여러분 하나 주고 같이 이제 이렇게 분석하면서 같이 서로 그죠 디스커션 하면서 가는 그런 훈련하는 시간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바로 왜 그러냐면 제시문 분석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작품을 읽더라도 그 제시된 작품 안에 요소만 분석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훈련을 길러야 되니까 전체를 두리뭉실히 아는 건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해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넣는 우리 요소가 뭡니까? 바로 하는 게. 자, 그러면 의미 구성 행위가 하나가 있었죠. 그치?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리 2012년 주로 의미 구성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하는 게 문제 해결 행위까지가 이제 주로 있었죠. 그 다음에 2015가 되니 그걸 전부 문제 해결로 이제 갔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015 고등과정으로 가면 이제 남은 게 바로 뭡니까? 사회적 소통행위입니다. 그렇죠? 의사소통. 그것이 이제 바로 사회 읽기를 통해 서로 역량을 주고받아 소통하는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이 말입니다. 역량을 주고받는다. 이 말. 사람과 사람이. 이게 이제 주로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독서는 바로 책을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과 주고받으면서 사회적 상호적, 이게 이제 사회구성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해를 해 나간다. 이때는 주로 뭡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바로 사회 의사소통 행위. 주로 그 밑에 보니까 바로 문화죠, 문화. 그렇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의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생성시키는 그런 이제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이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이제 그대로 심화된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사회적 소통 및 지식 창출 행위. 그럼 지식 창출 행위라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겁니다.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소통 및 지식 창출 독서의 특성을 이제 한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조금 심화 과정에 가니까 우리가 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의사소통 행위를 다양하게 말을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기본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이제 2009 교육과 해설서에 있는 의미 구성 행위. 그렇잖아요. 의미 구성 행위. 그 다음에 의미 구성 행위를 우리는 심화 과정으로 가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니까 뭐로 돼 있어? 사고 과정이라는 말로 써놨단 말이겠지. 고등사고로 이제 점점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이다. 그렇죠. 문제 해결. 그렇죠. 문제 해결. 그러면 문제 해결도 그 다음에 의미 구성도 전부 글과 뭐의 관계입니까? 독자의 관계입니다. 독자의 관계죠.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 구성이나 문제 해결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같이. 그렇잖아요. 같이. 그는 주로 개인에서 이제 혼자, 개인이 글을 읽으면서 자기한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걸 다른 말로 역동적 사고 과정이다. 인지적 사고 과정이다. 그러니까 인지가 말에 붙으니까 인지 구성주의입니다. 그렇죠?
인지구성주의는 누구에 초점을 둡니까? 개인에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의사소통을 하려면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하고 해야 되지. 그렇지?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뭐야? 사회구성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의미가 구성되니까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층구 과정에서 있는 세 개의 특성을 성취 요소로 나누니까 뭐하나 세분화시켜서 심화시켜 놓은 거죠. 그 형태 자체를.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면은 요 성취 요소가 나오면 전부 우리는 기본은 뭐 하고 같다? 바로 독서의 특성이 바로 뭐예요? 의미 구성이다. 문제 해결이다. 의사소통이다. 요 세 개를 가지고 전부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구성과 문제 해결은 주로 뭡니까? 그렇죠. 인지구성주의. 물론 문제 해결은 사회구성주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문제 해결은 뭐야? 의미 구성은 글과 독자의 관계니까. 그렇죠. 글과 독자의 관계니까 독자가 뭐나? 한 명이겠죠. 그렇잖아요. 물론 집단적 글읽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래서 역동적이고 인지적 사고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소통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니까. 그때는 뭐 텍스트를 중간에 놓아놓고 간접적으로 서로 만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나 사회를 유지하고 그렇죠.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시키는 그걸 이제 지식 창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같은 말로. 그래서 이런 말로 썼다. 이러면 그거는 의사소통 행위를 그런 말로 쓰는구나. 그랬잖아. 새로운 문화를 그렇죠. 형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원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걸 생각하면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뒤에 이제 읽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그랬잖아요. 이미 이제 이거는 우리가 1, 2월 달에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핵심 키워드만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과서 35, 36, 37쪽에는 우리가 선생님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랬잖아요. 38쪽까지가 정리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39쪽에 있는 여러분 기출 문제를 잠깐 한번 보세요. 교재. 여기서는 사실은 이거는 어디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사실은 이거는 바로 뭐예요? 읽기 교육의 교육관의 변화죠. 교육관. 교육관의 변화니까 사실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실제 영역은 교수학습 방법 중에서 교육 이론의 변철입니다. 교육 이론. 그런데 우리는 여기 마땅히 지금 이제 선다행일 때는 이걸 출제가 됐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독서나 이럴 때는 이런 교육 이론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교육 이론이 나온 거는 장문에서 나왔죠. 그렇죠. 장문에서 형식주의 할 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해서 교육관이 뭐로 변했다는 뭘 알면 됩니까? 아까 말했던 형식주의에서 인지구성주의에서 사회구성주의 이렇게 지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형식주의는 바로 텍스트 자체를 중시 여기는 겁니다. 텍스트 자체만. 그 텍스트 자체만. 구성주의라고 할 때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바로 배경 지식을 중시 여기는 겁니다. 구성주의는 독자를 중시. 구성주의 하면은 독자를 중시 여기는 거고 형식주의라면은 글을 중시 여기는 겁니다. 알겠죠? 글을 중시 여기는 거. 텍스트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답도 한 개예요. 그렇죠? 중심 내용도 한 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성주의가 되면은 답이 여러 개다 이 말입니다. 답이 여러 개다 이 말입니다. 읽는 사람마다 내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이 관점이 달라지면서 그렇죠?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9세대들 그랬잖아요. 9세대. 우리가 이제 구성주의가 생기는 1960년대잖아. 그렇지? 그럼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생긴 거고 우리가 들어올 때는 바로 90년대 가까이 돼서 우리는 지금 적용을 하니까. 그러면 90년대 이전에 우리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부 다 형식주의로 받았단 말입니다. 형식주의로. 그러니까 모든 모범답이 한 개로 우리는 사고가 굳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읽어도 정답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들은 전부 다양하게 다르게 정답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엉망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9세대들은. 다양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면 한 개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한 개로 가야 되는데 얘는 지각각 하는 거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용납을 안 한 겁니다. 옛날에 왜?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할 수 없지.
왜? 그 사람은 그런 시스템과 사고방식에서 교육을 받고 생활.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집에는 내 아버지가 이랬다, 할아버지가 이랬다. 그럼 이 사람 찍으라. 이러면 그거 찍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사람 그렇게 배워왔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죠. 집에는 싸움이 나고 하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의 그 세대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90년대 이후에 많은 교육을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세대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음식점에 가도 많아. 그렇죠. 여러분 여러 명 가서 어때 음식 시킬 때 짜장 중국집 가면 야 짜장면 다른 거 짬뽕 시키면 이 새끼 한 전부 짜장면 통일해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올 때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있잖아. 그럼 지금은 뭐 하는 거야? 그럼 각각 시켜도 별로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있잖아요. 지 먹고 싶은 거 시키게 놔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새끼 유별나게 뭐 시키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는 울며 겨자먹기로 먹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막 몰아가니까. 그러니까 유별나게 튈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하고 달라진 이 교육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치관의 차이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많은 거예요. 의미 구성은 공통점이다. 그렇지? 근데 의미 구성을 글 자체에서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형식주의는 많은 거예요.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결과 중심입니다. 결과 중심이고. 됐죠? 자, 그것만 알면 됩니다. 형식주의는 결과 중심입니다. 그래서 글 중심입니다. 기능 중심입니다. 지식과 기능 중심이에요. 다시 한번 나중에 뒤에 하겠지만은 형식주의는 결과 중심이고 지식과 기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결과를 어떤 지식을 뭐 하는 거야?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 글 속에 있는 지식을 그냥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런데 구성주의가 되면서 결과 중심의 반대는 바로 뭡니까? 반대짝은 과정입니다. 과정 중심입니다. 그렇잖아. 그 다음 형식주의는 바로 글 중심에서 뭐로 가는? 글에서 반대는 바로 독자가 되는 겁니다. 독자. 그렇지. 그 다음에 교사 중심에서 뭐로 갑니까? 학생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의미 구성이니까 생성하는 겁니다. 생성. 그 단어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됐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나중에 작문할 때 또 있습니다. 그때 또 하겠습니다. 독서 저 뒤에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시 형식주의는 텍스트, 글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성주의는 글 플러스 독자입니다. 독자를 더 중시해요. 독자를. 그렇잖아요. 글도 중시하고 독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구성은 공통적이에요. 알겠죠? 둘 다 의미를 구성하는 건 다 같아요. 그게 이제 사회 구성주의는 개인이 아니고 인지가 개인이 아니고 대화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찾아가는. 이 사람은 자기 혼자 글하고 관계 속에 찾아가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글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찾아가는 걸 사회 구성. 그는 다른 사람 관계니까 사회를 구성하죠. 사회. 그러면 복수가 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 복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알아두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뭐다? 바로 많은 게 글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 독서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자, 프린트 다시 오늘 준 걸 한번 보세요. 프린트 보면은 자, 3쪽으로 갑시다. 그랬죠? 실전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이런 독서의 특성대로 왜 우리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특성을 잘 구현하도록 하느냐. 이 독서의 특성을 잘 구현하는 독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 능숙한 독자, 능동적 독자, 이 말입니다. 알겠죠? 능동적 독자. 그러니까 능동은 말 그대로 독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독자의 사고가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능숙한 독자와 미숙한 독자의 차이는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잘 활용해서 그를 의미 구성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능숙한 능동적 독자가 되는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그렇지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고 글 자체에만 초점을 두면은 바로 우리는 미숙한 독자다. 그러니까 형식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독자는 미숙한 독자란다 이 말이에요. 미숙한 독자. 그렇죠. 역동성이 없다는. 그래서 역동적 사고 과정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이 된다는 겁니다. 수동적. 그래서 옛날 학생들은 어땠습니까? 틀려도
그렇잖아. 자기가 맞고 그래 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교사가 다른 사람이 그러면은 뭐야? 자기가 보면 침묵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뭐야? 어떻습니까? 틀렸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자기 생각이 달라도 쉽게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하는 거야?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뭐예요? 독서 과정에서 독자가 해결할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은 전부 독서 과정 속에 있죠. 그러면 독서 과정 속에 있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했어. 뭐라고 해요? 읽기 중에서 있죠. 읽기 중에서. 그러면 읽기 중에서 일어나는 많은 게 문제는 많은 게 사실적 이해에 대한 어려움이죠. 맞죠? 사실적 이해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그러면 사실적 이해에 해당하는 게 첫째가 제일 먼저. 글을 읽는다는 글의 최소 단위는 뭐예요? 구성 요소가 뭐예요? 단어입니다. 글의 구성 요소에는 바로 단어죠. 그건 뒤에 나오죠. 이제 구성 요소 전개가 있습니다. 글의 구조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뭐냐? 문장이고, 문단이고, 글이다. 글의 하위 요소죠. 그치? 구성 요소라는 거. 그러니까 글의 구성 요소는 바로 뭐하는 거예요? 단어, 문장, 문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뭐, 어떤 문제 증거네요? 단어를 모르겠다. 이 말이야. 단어 뜻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치? 그게 사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단어의 뜻을 모를 때 나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냐 이 말입니다. 그럼 단어 뜻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 뭐 제일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전략 쓰면 돼? 그래, 사전 찾기 전략하면 되죠. 그거 쓰는 겁니다. 사전 찾기 전략. 그럼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사전 찾고 사전 찾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뭐 질문하면 되죠. 전문가한테, 몇몇 친구한테, 교사한테, 전문가한테, 그렇지? 질문하면 돼, 물으면 돼. 그걸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방법. 그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해결하고, 그렇죠?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많아. 다른 사람한테 하고.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하고 갔습니까? 작문할 때 자료 수집하는 거하고 방법 똑같아요. 글감을 모으는 방법이죠.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고. 그렇잖아요. 보조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그렇잖아. 다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이 자료 수집이에요. 그 똑같은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실적인 뭐나, 단어 모르겠어. 그 다음 또 뭐 하는 게, 문장에만, 중심 문장을 못 찾겠어. 그지? 중심 문장 못 찾겠어. 뒷받침 문장과 중심 문장을 구별을 못 하겠어. 그런 게 생깁니다. 그게 이제 사실적 이해 문제예요. 중심 문장을 내가 못 찾겠어. 중심어를 못 찾겠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중심어 못 찾겠어. 그럼 어떻게 들려고 쓰면 돼? 중심어에 해당하는 건. 그 문단에 뭐나 반복되는 단어를 보는 겁니다. 반복되는 단어. 그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떠올리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듣고 나면 쉬워요. 교과는 그런 겁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이 난도가 고난이도 이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여러분 중심문을 못 찾겠어요. 그럼 중심문을 찾으려면 바로 뭐하나? 중심 단어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심 단어가 속해 있는 것이 중심문이죠. 또 한편에 어디에? 우리가 그런 일반적으로 대부분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뭐야? 두 갈식으로. 아니면은 뭐야? 담화 표지. 뭐 한다? 요약 정리해 놓은 담화 표지 뒤에 있단 말이겠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뭘 쓴다? 반복되는 단어를 보든지. 그치? 그 다음 문단에 많아. 처음과 끝을 보든지. 그 다음에 담화 표지. 즉, 그 글에 요약 정리해 놓은 담화 표지. 그치? 강조해 놓은 담화 표지가 있단 말이야. 강조. 그렇지. 그걸 보면은 뭐나 중심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게 전략이에요. 이제 우리 답변 과정에서 쓰는 건데 그거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그걸 뭐나 하나하나 정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들. 만약 그 다음에 뭐나 문단 관계를 하면은 뭐나 관계 문장이 이게 뭐 중심과 뒷받침 관계를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는 관계를 나타내는 뭘 찾습니까? 담화 표지를 찾는다. 그치? 그 담화 표지는 주로 또 뭡니까? 어? 접속어지, 연결어, 지시어. 그치?
그러면 대부분이 우리는 보면은 바로 많은 게 담합표지라는 거는 개념어나 연결어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치? 연결어. 개념어나 연결어. 개념어라는 것은 일종의 바로 살펴보자 이런 겁니다. 나누어 보자. 알겠죠? 특징을 살펴보자 이러면 뭐나 뒤에 많은 거야. 분석이 되겠죠. 그치? 원인을 살펴보자 이러면 인과관계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 이러면 뒤에 뭐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겠죠. 그게 개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 가령 이러면 이거는 뭐야? 연결해가 되겠죠. 접속어. 그렇지. 그게 이제 담합표지입니다. 그렇지? 담합표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야? 사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뭐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그게 나중에 이제 어디 할 때? 기능할 때 할 겁니다. 알겠죠? 미리 이제 그 같은 게 중복이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게 이제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면 사실 문제 해결은 뭐만 있어요? 자, 사실적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독서는 또, 그 다음 사실적 이해가 뭐였습니까? 추론적 이해. 즉, 추론은 뭐 세 가지죠.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필자의 의도. 그렇죠? 생략된 내용, 숨은 주제. 이거지. 이걸 못 찾겠어요. 그러면 그걸 찾는 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전략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비판적인, 그렇죠. 이게 옳은지 타당한지 그런지를 모르겠어. 이게 바로 뭐 적절성,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이제 뭐 하는, 그렇죠.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주로 뭐 하는 게 어디에? 아까 말했잖아요.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일 게 문제가 거의 답니다. 됐지? 그걸 이제 자, 그 다음 뒤에 봅시다. 자, 4쪽으로 이제 갑니다. 4쪽이 바로 말해 기출 변형이 있습니다. 기출 변형.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이제 노비제도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실제로 이거는 말하는 게 우리 기출 저 뒤에 나중에 이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선생님이 조금 이제 바뀐 건데 지문은 다른 걸 집어넣었어요. 지문은 다른 걸 이제 집어넣었으니까 그걸 나중에 이제 책을 보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이 교사는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은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는다 이 말입니다. 학습은 이제 다양한 유형의 글을 작성하면 그러니까 위 글을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다면은 그렇죠.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겠다. 그러면 이거는 옛날 글이죠. 옛날 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이 이거를 읽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겠어요? 제일 먼저 이런 한자어라든지 노비 문제라든지 제도 이런 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자, 우리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죠. 관동별곡을 읽으니까 지금 학생은 잘 모르겠다는 거지. 해석이. 그렇지. 그 왜 그렇습니까? 그 관동별곡은 우리말로 적혀 있고 이런 데도 많아. 뭐가 많아? 여러분 특히 많은 거야. 용벼천가 같은 거 보면은 많아. 그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많습니까? 그걸로 한글로 번역을 해놔도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용벼천은? 용사, 중국 고사가 너무 많다, 이 말.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짧은데 전부 중국 고사가 전절에 있고 후절은 우리나라 고사로 돼 있죠. 그치? 그러면 고사성어를 모르니까, 소위 말 고사성어는 우리가 표현 중에 뭐에 해당합니까? 관용 표현이죠. 그걸 이제 우리는 옛날 표현으로 치면은 뭐가 됩니까? 우리 관동별곡이나 이런 데서 옛날 그런 뭐 하는 거야. 격언이나 속담 이런 걸 용어로 뭐라 그랬어? 용사라 그랬죠. 용사. 그죠? 전고 이런 겁니다. 그치? 옛날에 있던 거. 그러면 그 용어를 모르니까 고사성어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그걸 알면 쉽죠. 요즘 사람들 어른들이 많아. 젊은이 말에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줄임말이나 약어나 이런 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이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어려움을 겪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까 말했던 그거죠. 문제 해결. 그럼 문제 해결을 이제 보면 뭐부터 보면 됩니까? 아까 말했던 뭐부터 보면 된다. 문제 해결하면은 첫째 뭐나 단어, 사실적 이해입니다. 알겠죠? 사실적 이해. 그 다음에 추론적 이해. 그 다음에 뭐 비판적 이해.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적 이해는 일단은 단어죠. 단어 뜻입니다. 단어 뜻을 모르겠다. 그렇죠. 내 배경 지식으로는 도저히 단어 뜻을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 다음 중심 문장 못 찾겠어요. 문단 관계 못 찾겠어요. 그래 구조 파악이 안 돼요. 표현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바로 뭐나 사실적 직면한 문제입니다. 추론적 이해는 의도 파악이 안 돼요. 그렇지. 생략된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글에 숨은 내용이 그렇잖아. 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 주장이 옳은지 그런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타당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또 뭐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럼 자료의 정확성 모르겠다. 그럼 뭐 보면 됩니까? 출처를 보면 되잖아요. 출처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 출처 확인은 공신력 인정 기관에서 온 거냐 아니냐. 그렇지. 객관적인 예냐 자료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출처 확인하면 되니까. 그게 여기 다해. 그러니까 작성 1번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문제 해결이란 이 하나의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개념으로 그냥 알아가지고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문제 해결. 의미 구성은 바로 마찬가지로 글하고 플러스 뭐다? 독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어디에 맞게끔? 상황 맥락에 맞게끔 재구성하는 걸 의미 구성하는 겁니다. 그건 뒤에 문제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위글에 쓰인 당시의 독자는 윗글을 읽고 당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을, 그러니까 노비제도를 폐지하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노비제도를 폐지하자 주장했죠. 그럼 읽은 사람은 바로 어떤 도움을 받게 됐냐?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이걸 읽고는 바로 사회에 요즘 말하면 적폐죠. 그렇죠. 사회에 잘못된 이 적폐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서 찾았겠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문 대통령은 바로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전 정권의 잘못된 것에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하는 거야? 인사부터 그랬잖아. 다르게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니까 망했으니까 나는 달리 가야 되겠다는 걸 이제 아주 명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형태 자체에서. 그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윗글에 오늘날 상황에 적용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보자. 이것도 이제 우리는 상황이 다르겠죠. 독점. 그런데 이제 객관성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타당한 보편 오늘날 사회가 만약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너무 속성이 강하면 오독이 되죠. 그죠? 자기 무지한 것에서 너무 초점을 두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럼 오늘날 이랬을 때는 많은 게 일반적으로 독자. 이 독자는 지금 누구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누굽니까? 바로 학생들. 아니면 여기 이 담당하는 사람들. 그치? 이것을 집행해야 될 사람.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밑에 이제 해설을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5쪽을 갑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기출돼 있었죠. 기출된 문제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재구성 이제 해낸 겁니다. 이 스키마 이론입니다. 알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느 겁니까? 자, 우리 55쪽의 글을 보세요. 55쪽의 이제 글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교재에 있는, 그걸 2009년도 걸 선생님이 이렇게 변형을 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죠. 그 앞에 거는 우리 2001년도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변형을 한 거고, 그렇잖아요. 2001년도. 그러면 여러분 56쪽에 있는 문제를 알겠죠? 교과서 보세요. 56쪽에 있는 문제. 그 사전 찾기 있고 활용되어 있죠? 그걸 변형시킨 게 지금 4쪽에 아까 문제 풀었던 이겁니다. 선생님이 알겠어요? 교재 56쪽에 2001 기출이 있죠? 그거는 사실은 사전 찾기. 그래 아까 말했잖아요. 다른 뜻 모른다. 이러면 뭐로 해결하면 돼? 사전 찾으면 되죠. 그 문제를 이렇게 변형을 시킨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2001 이런 것들은 별 볼 일 없으니까 이 문제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출을 볼 때 지금의 문제를 맞게끔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것도 보기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이거까지 바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이걸 밑에 답을 지우려 하다가 해보라 하려 하다가 그렇죠. 너무 또 좌절감을 맛볼까봐. 그래서 이제 좀 그러니까 며칠은 요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지워보겠습니다. 이제 훈련이 되면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냥 이게 원고를 줄라 하다가 밤새 고민을 하다가 안 지우고 새벽에 프린트 인쇄를 줬는데 그래서 너무 또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다음부터 보세요. 오늘 5쪽에 있는 건 어느 겁니까? 55쪽에 있는 기출입니다. 알겠죠? 이제 기출 문제는 이대로 실어놔야 되니까 선생님 이래놓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걸 실어서 이렇게 문제 주면은 남들 다 그렇죠. 뺏겨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주는 겁니다. 이 기출이야 뭐 다 오픈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똑같은 문제인데 보세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많아. 다른 이유, 독서의 특성이라는 순간 뭐를 딱 머리 떠올린다? 셋입니다. 이게 딱 적어놓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문제에 딱 보면은 많아. 이 문제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은 독서 특 셋 중에 골라라 이 말이지. 그러면 그것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많아. 원문은 하나인데 해석을 해보니까 한 사람은 길게 많아. 하고 한 사람은 짧게 했죠.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정주부하고 막 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 단어는 뭐 세제죠. 세탁입니다. 세탁기의 세제 사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정주부는 많은 거예요. 길어요. 학생은 짧아요. 그러니까 많아. 이 세제 세탁기에 대한 많아. 배경 지식과 경험의 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의미를 구성한 게 보니까. 그래서 바로 뭐가 된다? 독서 특성 중에 어디가 됩니까? 의미 구성 행위에 된다는 겁니다. 맞죠? 특성 중에는. 왜 이렇게 의미 구성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럼 바로 뭐예요? 의미 구성 나오면 바로 무슨 요인이 들어간다? 걸 플러스. 그런 원문은 하나잖아. 그치? 그런데 이렇게 달라진 거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뭐? 배경지식, 경험. 그 단어가 키입니다. 그게 키워드예요. 알겠죠? 그것만 잘 기억을 해 두세요. 그것만. 그러면 또 이제 뭐 글에 따라서는 어떤 독자가 무슨 배경, 이제 구체를 쓸 수도 있겠죠. 어떤 경험 때문에. 어떤 배경지식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냥 우리는 원론적으로 배경지식, 경험 이런 말이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가정주부가 있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야? 세탁기 경험, 세제 사용 경험 이런 거겠죠. 그치? 세제를 사용하거나 세탁기를 사용하거나 세제를 사용한 경험 때문에 그 다음 그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데 학생은 세탁기를 사용해 본 적도 별로 없고 특히나 세제 사용해 본 적 있는 거 그냥 쓴 것 뿐이단 말이에요. 넣으라 엄마가 넣으라 해서 그치 집어넣은 것 뿐이다 이 말입니다. 조금 넣으라 했는데 왕창 넣어가 막 연락에 그렇지 물을 헹궈야 되고 이런 경우는 경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뭐 한 스푼 넣으라는데 두 숟갈 넣어가지고 그랬잖아요. 조금 뭐 이거가 되겠나 그랬잖아요. 뭐 딸내버리게 때가 찌들었는데 왕창 넣었더니만 뭐 하루 종일 물 헹궈야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몇 분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뭐다? 그런 정보입니다. 됐죠?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출로 이제 우리가 갑니다. 그렇잖아.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문하기 전략에서 이제 우리가 쓴 겁니다. 그렇죠? 질문하기 전략 중에서도 인수의 독서 과정을 프리토크를 한 거다. 이 말입니다. 프리토크를 이제 한 겁니다. 인수의 독서 과정을. 능동적인 독서를 위한 인수의 활동은 독서의 특성과 관련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능동적 독서를 이제 우리가 잡았습니다. 아까 능동적 독서 나오면 누구라 그랬어요? 독자가 뭘 활용한다? 바로 많은 게 그렇잖아요. 배경지식과 뭐를 바로 많은 그 경험을 활용하면은 능동적 사고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떼란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거예요. 소떼가 뭐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소떼에 대한 이 사람이 뭐가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어느 걸 변행한 겁니까? 교재 95쪽을 보세요. 95쪽에 보면은 많은 거예요. 2012년 많은 거예요. 기출 문제가 있죠. 95쪽에 보면은 95쪽에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전부 이쪽에 이제 우리 잘 알다시피 2009년부터 몇 년까지 2013년까지는 선다형이잖아요. 객관식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주관식으로 변형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는 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이렇게 했으니까 미음점이 많아. 질문하기 문제를 내도 됩니다. 읽으면서 질문을 했잖아요. 문제 해결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문제 해결 행위도 될 수 있죠. 왜? 읽으면서 끝없이 질문을 하잖아요. 소떼가 뭐지? 이 말이니까 자기가 글을 읽으면서 대상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지? 소떼가 뭐지? 그럼 이 사람 보세요. 뒤에 보세요. 아, 그렇구나.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 그럼 많은 게 어때? 소떼라는 걸 정의를 읽어보니까 자기 뭐가 떠올랐습니까? 경험이 떠올랐단 말이야. 옛날 경험이. 아, 그런 거예요. 그게 소떼구나.
이게 떠올랐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 읽으면서 자기는 뭘 환기했어요? 배경 지식을, 경험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렇지? 이 사전 찾기 아니고, 그렇잖아. 읽으면서, 그러니까 소떼,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소떼를 뭐냐? 사전 찾기를 안 했죠. 그죠? 머지리가 그 다음 사전 찾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냐? 사전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또 아까 얘기해. 단어의 뜻을 모르겠어. 그러면 또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뭐야? 문맥을 활용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읽다가 모르면은 남게도 그냥 읽으란 말이야. 그러면 앞뒤 관계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전이 당장 있으면 찾으면 되는데 요즘은 뭐 우리가 전자사전이 있으니까, 그렇죠? 핸드폰이 있으니까 찾으면, 옛날에는 다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매체가 이제 없으니까. 바로 그런 게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는 보세요. 아, 그렇구나. 얘들은 이거는 뭘 했어요? 자기 의문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문맥을 통해서 경험을 활성화시켜서 해결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니은은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 다음에 여기 신목은 신령선 나무니까 뭐 하는 거야? 상당시는 뭔지 찾아보자. 이게는 뭐 했어요? 사전 찾아보기 전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은 모르는데 많아. 전략이 다르죠. 해결 전략이. 그렇잖아요. 문맥을 통해서 자기 경험을 활성화시켜서 많아.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는 뭐로, 니은은 뭐로 많아. 유추했죠. 신목은 신령선은 남은 것. 이거는 뭘 했어요? 한자를 보고 유추를 했죠. 그지? 신목이니까 신령선은 나무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하는 거야? 상당신이나 주신이나 이런 거는 뭐나 유추가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당신은 특히. 그러니까 사전 찾아보자. 그렇게 사전 찾기로 전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인언이 가리키는 게 뭐지?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 하는 거야? 문맥 의미죠. 그치? 지시어의 문맥적 의미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문맥적 의미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쭉 내려가니까 리얼은 보세요. 그 앞에 세계의 우주층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했는데 뒤에 많아. 이거는 바로 세계의 우주층이 바로 이거구나. 이것도 많아. 뭐처럼, 기억처럼 많아. 문맥을 통해서 많아. 자기 의문점을 해결한 거죠. 그죠? 이런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구나. 그냥 오리뿐인 줄 알았는데 독수리도 있다. 이거는 많아. 자기는 이거는 많아. 배경 지식을 확충했죠. 이게 이제 사고를 확장한 겁니다. 자기가 알기는 뭐밖에 없었어. 원래는 바로 소떼는 뭐밖에 없다. 오리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 많아. 오리 말고 다른 것도 있구나. 실제로 우리가 오리만 주로 많단 말입니다. 그치? 소떼 있잖아. 그치? 그런데 다른 동물도 이렇게 많아. 조각을 하는구나. 이걸 걸려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모르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새로 알게 된 거죠. 새로 알게 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세요. 그러니까 소떼는 나무와 새를 조합하고, 그러면 여기는 보면 어떠세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 사람? 처음에 소떼가 뭔지를 몰랐는데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이걸 알게 됐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KWL로 하면은 바로 뭐야? 자기는 소떼를 알고 싶다는 거지. 소떼가 뭔지. 그렇지. 그 다음에 나는 알고 싶은 게 소떼지, 소떼. 소떼가 뭘까, 이 말이야. 그런데 글을 읽어보니까 새로 알게 된 내용이지. 그치? 소떼란 이런 거라는 걸 미음에서 알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뭘 했습니까?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 정리했죠. 그치? 이게 일종의 사고 구술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요약 정리, 읽고 난 후에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자기가 의문을 품었던 소떼에 대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법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뭘 했어요? 읽으면서 뭘 했어요? 아까 어제도 했던 것처럼 끝없이 뭘 했어요? 질문하기 전략을 구사했다. 질문하기 전략을. 그래서 아까 읽기 중에서 어제도 했잖아요. 읽기 중에 질문을 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효과. 글을보다 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맞죠? 이 사람은 소떼 몰랐는데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많아. 글을 뭐 한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치? 인지적인 거, 정의적인 거. 그 다음에 바로 많아. 자기 질문을 통해서 자기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할 수가 있다. 됐죠? 어진 행위 바로 여기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요? 끝없이 뭐야? 자기 질문 읽으면서 자기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질문하기 전략을 많이 구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그러면 질문하기 중에서는 이제 또 뭐가 있겠어요? 아까 글에 대한 질문, 필자에 대한 질문, 독자에 대한 질문, 맥락에 대한 질문 이렇게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로 여기는 무슨 질문입니까? 그렇죠. 글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지, 그지? 글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전체가. 그렇죠.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 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리얼같이 이렇게 읽어서 이제 자기 이제 지식을 이제 확충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끝없이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됐죠. 알겠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많은 거예요. 글에 많은 거예요. 독서의 특성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독서의 특성 하면 기본적으로 세 개가 뭐예요? 의미 구성. 그지? 그다음 의미 구성은 사고 과정하고 같다. 그치? 사고가. 그건 역동적, 인지적 사고, 문제 해결, 의사소통.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의미 구성, 문제 해결을 하려면 우리는 독자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독자 하면은 배경 지식, 경험.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독자 배경 지식, 경험을 가지고 글을 읽는 걸 우리는 능숙한 독자라 한다. 그게 이 키입니다. 그러면 기억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끝없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질문을 통해서, 그렇지. 자기가 모르는 걸 해결하는.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 수십 개만, 그때는 이제 질문하기 전략이 들어가면 됩니다. 문제 해결할 때는, 그렇지. 끝없이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 글에 대한 문제, 독자에 대한 문제, 필자에 대한 문제, 그렇지. 맥락에 대한 문제, 그렇잖아. 그 읽기 전의 문제, 읽기 중의 문제, 읽은 후의 문제, 이런 것을 이제 질문을 통해서 끝없이 해결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머릿속에. 그러면 이 독서의 특성은 바로 지식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만병통치약이잖아요. 그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어제 배웠던 질문하기 전략하고 활용을 하니까 아주 많은 거예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출은 옛날 선다행은 아무 지금 쓸모 없어요. 사실은. 알겠어요? 이렇게 변형을 안 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걸 머릿속에 알아둡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독서의 특성을 끝났습니다. 됐죠? 그걸 해서 이제 하는 게 쉬었다가 글의 특성과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전략 방법에 대해서 수고했습니다.